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공연이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공연이었는데 네네. 이 공연이 이제 공연의 제작사가 연극열전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내년에 20주년이 된다고 하면서 관객들한테 다시 보고 싶은 공연 추천받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린 게 오늘도 제작사의 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좀 접근하기 좀 편리한 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끝낸 건데요. 예. 청취자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의 제작사의 대표로 있는 회사거든요. 누굴까요? 예, 제작사 이름은 더블 K라는 곳이고, 예. 예, 많이들 아시는 영화 배우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김수로 씨. 예. 김수로 씨가 대표로 있는 공연 제작사거든요. 김수호 씨가 제작사 대표예요. 네, 예. 몰랐어요. 네, 저도 한참 전에 청담동에 있는 조그만 소극장에서 네. 택시 드라이버라는 예. 연극을 예. 통해서 김수로 배우를 처음 무대에서 만났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뵈서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예능 예. 프로에서도 워낙 뛰어난 활약을 해갖고 그렇죠. 좀 예. 그 월드컵 때 우리 다이아몬드 이거 하면서 춤추고 막 그랬었던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인가? 안성 출신인가? 김수로 씨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 집이 잘 살았다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그런 했었고. 거 나오고, 예. KBS 프로네요. 상상 플러스인가? 거기서 그랬나요? 예, 이 춤추면서 막 그렇게 응원 문화도 만들고 막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이 공연을 만들겠다고 더블 K라는 회사를 만든 게 벌써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예. 제가 이 시사야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이순재 신구 선생님이 나오셨던 아트라는 연극도 이 회사에서 최근에 제작을 했었고요. 뮤지컬 중에서도 인터뷰나 랭보 이런 굉장히 히트한 대학 내에서 굉장히 히트한 뮤지컬을 제작했었던 회사입니다. 김수로 씨? 그러면은 제작사가 굉장히 이제 탄탄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탄탄한 제작사고 네. 후배 양성에도 굉장히 큰 힘을 좀 쓰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공연을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좀 약간 살짝 더 관심 있게 듣지 않으실까 그렇죠. 싶어서 예. 미끼를 던진 거죠. 제가 그걸 덥석 물었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몇 분 물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작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는 이제 김수로 씨가 그렇다고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더블 K라는 회사의 작품 중에서 여러 작품 중에 김수로 씨가 출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꼭 주인공 역할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작은 조연 역할도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출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배우도 하고 제작사 대표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뮤지컬 중에 올해로 재연을 맞은 공연 뮤지컬 문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달. 예. 문스토리. 달 이야기. 예, 말 그대로. 예. 예. 그럼 이게 뭐랄까요? 달 이야기? 어떤 달 이야기? 예. 뭐가 있을까? 달 이야기 많죠. 달에 토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예. 그거 가지고 만든 건 아니겠죠, 설마? 완전히 틀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하려다 그래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문스토리, 달 이야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달 이야기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왜 달에 희망을 품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힐링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재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초연 때도 초연 때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초연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2018년도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라는 곳에서 이제 그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이라고 만들어져서 보여졌어요. 네. 공연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한창이 됐던 2021년도에 이 더블K라는 제작사랑 대학로의 이제 대표적인 공연장 중에 하나인 드림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이대로 대학로가 코로나에 잠식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 헤쳐보자.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근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뭐 간단하게 이름 만들었어요. WK라는 제작사와 드림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어서 WK 드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좋은 작품들을 숨겨져 있던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작품을 올리고 좋은 작품으로 이 시장의 어려움을 정면 승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던 작품들이 은하철도의 밤이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작품이 이 뮤지컬 문스토리가 이때 초연이 됐던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위로하고 네. 그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고 그 맞네요. 네, 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네. 공연의 내용도 그렇고 공연의 제작 의도도 그렇고 약간 그 시기에 대학로를 지키고 있었던 배우, 스태프 그리고 관객들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작품이라 약간은 좀 그 객관적인 느낌보다 주관적으로 이 작품은 좀 응원해주고 싶다. 아니 전 네. 김수로 씨가 대단해 보이는데 갑자기. 예, 그런 제작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공연장이랑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했었던 일이었죠. 예. 그러면 네. 지금 문스토리는 그 위로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토리 자체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연계에서 관객한테 보내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위로였는데 이 네. 위로가 잘 전달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요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달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달의 아이들은 언제나 푸른빛의 지구를 동경했고 매일 밤 밤하늘의 지구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다. 요런 문구를 어느 정도만 살짝 기억하시고 줄거리를 들으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스포일러도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상징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일단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의 배경은 서울의 어떤 한 도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현이라는 주인공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사실 예전에 다른 웹툰 같은 것들을 연재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지막 웹툰이 문스토리라는 웹툰을 연재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그런 네. 웹툰을 썼던 작가예요. 네. 이 사람이 현재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고가 나요. 예. 사고를 낸 거죠. 예. 이 택시 운전사가 예. 주인공이 한 남자를 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갖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설정상 이 사고가 난 사람을 데리고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된다 싶어서 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예. 깨어나서 본인의 이름이 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달에서 온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고는 이제 주인공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정신없던 중에 누군가 집에 찾아오죠. 누군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 사고를 낸 사람, 이 세 명이 이 집안에서 한동안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 택시기사한테 한 기자가 연락을 해요. 네. 이 기자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이 멈춰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예. 다시 웹툰을 연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주인공은 웹툰을 연재를 다시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이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셨죠? 아니요. 달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인 서울에 있는 예. 택시기사한테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그래서 택시기사와 뭐 하여튼 같이 산다 뭐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달에서 이 사람 찾으러 막 공습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이 시사에 나와서 줄거리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독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네. 얘기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네. 제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난 달에서 왔어라는 넘버인데요. 네.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문스토리, 달에서 왔던 아이들의 이야기, 이 공연의 드라마가 처음에 설명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난 날 찾았고 넌 널 잃어버렸다는 거? 바로 당신이야. 내가 찾던 사람. 난 달에서 왔어. 그곳엔 아이들이 살았어. 그 어떤 경계도 없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어. 그리고요? 당신도 나와 같아. 지구엔 그들이 살고 있어. 달에서 태어난 아이들 까맣게 잊고서 살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태어난 그곳 저 달로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저 달로 저 달로. 계속해줘요. 어떤 곳이에요, 달은? 저 못난 지구인처럼 자기 삶을 내팽개친 얼간이는 살고 있지 않겠죠? 이찬영. 린! 누구든 어떤 이름이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저기요, 나가세요. 나 당분간 여기서 너와 함께 지낼 거야. 뭐? 기억해야 돼. 네가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제발 좀 날 좀 혼자 내버려둬요. 예?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내가 나갈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둘 다 내 집에 없길 바래. 저 달 난 달에서 왔어. 그곳엔 아이들이 살았어. 그 어떤 경계도 없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어. 마주했어. 난 당신도 나와 같아. 지구엔 그들이 살고 있어. 달에서 태어난 아이들 까맣게 잊고서 살아가. 살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아름답던 시절 그때로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저 달로 저 달로 저 달로. 저 달로. 뮤지컬 문스토리 가운데 난 달에서 왔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아까 스토리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요. 네. 저 달로 이러다가 갑자기 토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음악의 가사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그 내용을 압축한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어지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요 앞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음악 들으니까는 이거 공연 내용이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슬슬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서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 사람과 네. 운전을 한 주인공 그리고 운전하는 주인공의 오래된 친구 이 세 명이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문구에 나왔던 것처럼 달에서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네. 이 달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지구로 왔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의 자전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네. 과거의 기억을 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건- 이게 예. 그래도 진행자님께서 왜 왔을까라고 고민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은 네. 대본 쓸 때는 예. 진행자님께서 달에서 애가 왔다는 거는 사람이 왔다는 건 너무 요즘 같은 상황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MBTI로 따지면 너무 극T처럼 이성적으로 얘기하실까봐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예. 그래도 약간 감성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그러면은 네. 동화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동화 같은 스토리가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공연 보면서는 계속 아니 달에서 왔다는 설정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그 너무 좀 과한 동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이 공연을 보는 저한테 마음을 싹 녹게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예. 바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오래된 친구가 모두 이 지구에 있는 세상에서 고아분들이 있는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 온 게 아니고. 아니 달에서 왔다는 설정인데 예. 달에서 왔는데 달에서 왔으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다는 거를 자기들끼리 우리는 달에서 왔어라고 하면서 그 설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달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네, 설정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설정을 딱 듣는 순간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게 어떤 무리 중에서 자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외톨이 같은 느낌을 받거나 이럴 때 사실 나는 달에서 왔어. 이 말 하나로 약간 포장이 되면서 좀 위로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공연을 하고 있는 관객도 없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우린 사실 달에서 왔어. 그래서 예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토닥토닥 괜찮아. 걱정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공연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네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네. 그래 난 화성에서 왔어. 네. 그래. 이것만으로도 위로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약간 네. 회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 기댈 수 있는 벽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맞아요. 따뜻하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연 보셨던 거죠? 네, 저도 공연 보면서 근데 이게 공연은 늘 똑같은데 네. 공연을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공연이 좀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피곤할 때는 공연이 좀 재미없고 네. 컨디션 좋을 때 재미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어떤 힘든 것들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공연을 보면 그걸 이렇게 딱 위로해 주는 것 같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공연하면서 뭐 최근에 공연을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나 올렸지만 네.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지난주 10월 29일인가 이때 보름달이었었어요. 네. 문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공연 중에 온박 콤보 쿰투 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케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이 주문이 공연 중에요? 어떨 때 이런 주문을 외워요? 이 공연에 나오는 주문인데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외국말 중에 잘 될 거야라는 말 세 가지 말을 섞어서 만든 주문이래요. 예. 그 멜로디도 있습니다. 온박 쿰푸 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케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제가 봤어요. 근데 네. 주문은 다 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물쩍 그러면서 달고 보면서 주문을 저도 외우면서 복권에라도 당첨되라 이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는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스토리라는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했는데 방송이 막 늦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시간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 막 땀 흘리면서 뻘뻘뻘 땀 흘리면서 지하철에 사람들 막 밀고 들어가면서 네. 지하철을 타고 네. 가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네. 난 갈 수 있을 거야.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좀 늦긴 했지만 네. 갔어요. 그리고 됐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긴가민가 하거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근데 누가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한마디 해주면 힘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달의 아이들이 지구인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닌가? 힘내라. 잘 될 거다. 지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이 문스토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그 주문 한 번만 더 외워주세요. 옴바콤보 콤보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 피디님이 너무 근데 웃으시는데 따라하기도 좀 어렵다. 여기, 무용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 그 공연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비슷합니다.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제가 하나 배워야 되겠어요. 네, 이거 어려울 때 한 번씩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네. 종교계 쪽에서 연락이 오면 안 되는데. 참. 근데 지금 이렇게 주문을 외웠으니까 우리 네. 마지막으로 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 한 곡 좀 더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곡인데 이제 이 달의 아이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달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달로 편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편지에는 굉장히 슬픈 내용도 있지만 그 의미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누군가의 편지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 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뭐 요즘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웅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문스토리 가운데 편지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이 보여 네 말이 맞았어. 달은 아름다워.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내가 네 곁에 있다면 좋겠어. 매일 밤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서 편지를 썼어. 습관처럼 먼 하늘을 향해서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부질없이 희망을 가져 빈 허공을 향해서 먼 우주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편지를 써.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며 난 기억해. 저 하늘 어딘가 숨겨진 내 모습 지워진 날 찾을 거야. 이찬영!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 돌아갈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넌 지금 어디에? 넌 지금 어디에? 네 편지를 전할게. 지워진 날 널 찾을 거야. 이 편지를 네 편지를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습지 풍경이 돋보이는 영화 가재가 노래하는 곳과 함께하겠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재가